안녕하세요. 건축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섬유 보강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하고 다르게 섬유를 보강한 그러한 콘크리트입니다.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뭐 첨가를 더했는데 거기에 첨가시키는 게 이런 이제 털입니다. 끈, 파이버라 그러는데 그 미세한 끈이 유기질 플라스틱 계통이 있고 무기질이 있어요. 무기질은 철 계통이라든지 이런 거, 철사 같은 거, 금속재 그런 털을 많이 이렇게 흩쳐가지고 콘크리트 안에 집어넣어서 반죽을 한 것이 섬유, 철 섬유가 됐던 카본 섬유가 됐던 유리 섬유가 됐던 그런 털을 집어넣어서 굳힌 그런 콘크리트가 섬유 보강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콘크리트의 피로 저항, 휨에 대한 인성, 전단력, 유연성 같은 걸 증가한다. 이 피로 저항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세게 구부리질 않아도요. 이게 작은 양으로도 반복적으로 얘를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얘가 점점 재료가 피로해져서 끊어진다든지 파괴되는 거. 이게 피로 저항입니다. 피로 강도. 그것이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증가시키는 거. 피로 저항을 높이고 휨에 대한 인성을 높이고 전단력 증가시키고 유연성. 이미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일종이 시멘트 사이딩이 그겁니다. 그 시멘트 제품인데 얇잖아요. 그 사이딩이. 근데 거기에 미세한 섬유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휨에 유연성도 있고 탄력도 있고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충격 저항, 파괴 저항이 증대가 된다. 콘크리트가 얇아요. 그러면 망치로 한 대 땅 때리면은 그냥 파괴돼 버리죠. 취성이 있고 충격에 대해서 파괴가 바로 돼 버립니다. 근데 파이버를 보강하면은 엄청 질겨져요. 그래가지고 망치로 때려도 잘 안 부스러집니다. 대표적인 게 그 시멘트 사이딩이 그런 질긴 성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마모성, 그 다음에 침식이 덜 되고, 부식도 덜 되고, 이제 균열 같은 게 덜 발생하는 게 이 섬유로 보강한 콘크리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일반 콘크리트는 어떤 이렇게 충격을 받든지 힘을 받으면 이렇게 뚝 부러져 버리죠. 왜 우리 칠판에다 쓰는 백묵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묵은 뭐예요? 이 석회 계통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 부러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근데 섬유를 보강하면은 무수한 섬유가 들어있어서 얘가 이렇게 잘 안 부스러집니다. 질기다고 할까? 네, 그런 성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는 철근 없이 저렇게 균열이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보강하느라고 메쉬를 넣었어요. 메쉬. 어떤 메쉬? 철사로 된 와이어 메쉬. 와이어 메쉬가 어디서 써요?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한 바닥, 뭐 도로 포장 같은 거 간단한 거 할 때 이런 이렇게 격자로 된 철망을 집어넣죠. 그러면은 와이어 메쉬는 이렇게 좀 보강이 돼요. 수평적으로. 근데 이 전체에다가 파이버를 집어넣었다. 파이버를 전체에 이렇게 혼입을 해놓으면은 상당히 균열에 저항성이 커진다. 뭐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이제 일반 콘크리트 이렇게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와이어 메쉬를 좀 넣으면 그래도 좀 덜 갔는데 섬유 보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균열이 상당히 적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스틸 파이버 가느다란 철 섬유를 넣은 콘크리트를 굳힌 다음에 파괴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안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들어가는 철 섬유량도 그 다 규격이 있어요. 콘크리트 1 입방메타 안에 한 40kg 내지 100kg의 철 섬유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면은 너무 확대하면 이렇게 이 안에 부러뜨려 보면 이게 두 덩어리가 떨어지겠어요. 이게 자꾸 흔들어도 얘네들이 지금 매달려 있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스틸 파이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냥 판형이고 요 끝에 왜 이렇게 또 꼬부려놨어요? 다 요거 끝에를. 이게 당기는 힘 받을 때 이게 빠지지 말라고 해놨대. 빠지지 말라고. 이거를 그냥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길다랗게 해놨으면 이게 붙잡고 있을 때, 콘크리트 안에서 붙잡고 있을 때 얘가 어떤 힘을 받으면 이렇게 쑥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빠지면은.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게 빠지는데 굉장히 견디는 힘이 셉니다. 요거는 스틸 파이버 한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굵기하고 길이의 비가 얼마가 돼야 된다? 한 50배. 이게 1mm면 뭐예요? 요 굵기가 1mm면은 이 길이가 5cm
이상 되는 비율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1mm 때 이게 5cm가 50mm가 안 되면 50배가 안 되면은 상대적으로 굵어진다는 거죠. 그게 굵으면은 털의 역할을 하겠어요. 파이버의 역할을 못 하죠. 그래서 이게 좀 가늘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가늘면은 또 뭉치는 현상이라든지 파이버 볼이라 그러죠. 뭉치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또 그런 규격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섬유가 아니라 그라스울 파이버입니다. 그라스울 파이버를 넣고 또 콘크리트를 굳혀가지고 또 한번 부러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안에 그냥 이 끈들이 얘네들의 역할은 뭡니까? 얘네들이 파이버의 역할은 이 인장력에 굉장히 견디는 힘이 강한 놈들을 써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콘크리트 안에서 뭡니까? 부착력. 콘크리트하고 이 털, 파이버가 이렇게 꽉 붙어 있는 이러한 성능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또 다음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 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확대해 본 겁니다. 이렇게 딱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철근을 따로 뭐 아까 정확하게 배근하라 그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적당한 양을 넣고 믹싱 확 돌려가지고 섞어서 콘크리트를 치면 균열에도 강하고 이런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철근 값에 비해서 철 섬유도 그렇게 싸진 않는데 또 철 섬유 말고도 이 플라스틱 파이버도 많아요. 그런 거를 혼입해주면 견고한 콘크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섬유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이 무기질 계통 섬유예요. 저기 무슨 뭐가 지금 가려졌는데 철 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틸 파이버인데 여기 뭐 지름이 어쩌고 저쩌고 뭐 형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적정한 길이의 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형상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질 종류 중에서 그라스 파이버, 유리솜을 또 한 5cm씩 이렇게 털처럼 잘라가지고 혼입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카본 파이버도 있어요. 걔도 인장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카본 파이버도 많이 씁니다. 카본 파이버 요새 뭐 낚싯대, 가는 거, 자전거 바디 이런 거 카본 재질로 많이 하죠. 카본 실로 감아서 그걸 합니다. 그다음 무기계 섬유 털이 있냐면 또 유기질 있어요. 유기질이 말하자면 합성수지 플라스틱 계통 유기질입니다. 그래서 비닐 계통, 나일론, 테트론, 레이온 계통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섬유를 써요. 이 푸대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당량을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할 때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갖춰야 될 조건이 어떤 게 있냐? 섬유 보강 요 파이버 섬유하고 시멘트 여기서 부착성이 좋아야 된다. 그쵸? 이 털이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쑥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 유기질이 됐던 무기질이 됐던 표면이 거칠거칠한 거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철근 콘크리트에서도 철근 표면에 녹이 좀 쓸 수가 있어요. 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철근 표면에 녹이 나면은 이 꽉 잡아주는 부착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녹이 그거 문제가 되지 않냐 했지만은 이 콘크리트, 세멘트의 이 화학적인 성격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 알칼리성 안에서는 철이 녹이 절대 나질 않습니다. 이 알칼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중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 중성화된 이후부터 녹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 시멘트 안에 들어있는 이 철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녹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섬유의 뭡니까? 이 질긴 정도, 인장 강도가 커야 된다. 그리고 또 섬유의 탄성 계수는 뭐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의 최소한 뭐 한 20% 이상의 탄성력을 가져야 된다. 그라스 파이버가 있어요. 근데 걔가 우리가 생각해 유리는 그냥 똑똑 부러지고 취성이 있는데 유리가 어떻게 인장력을 발휘하고 탄성이 있겠나? 근데 유리 파이버도 요 조건이 맞춰집니다. 걔도 가늘어서 탄성이 있어요. 어쨌든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파이버가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는데 그냥 똑똑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형상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굵기가 1mm면 길이는 50mm. 굵기 1대 길이 50배 이상. 이렇게 좀 가늘고 길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한 거 비록 유기질이지만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1년, 2년 있으니까 다 썩어서, 삭아서 이게 부식이 돼서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열에도 강해야 되고, 또 기후에도 물이 닿던지, 여름에 덥던지, 겨울에 춥던지,
내후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섬유보강 콘크리트에서는 이 파이버 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섞이는 가운데 파이버를 집어넣고 섞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골고루 퍼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파이버가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 다 퍼지질 않고 그걸 파이버 볼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망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골고루 분산성이 좋아야 된다. 시공성이 좋아야 된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 치면은 가격이 싸면 좋겠죠. 파이버가 너무 비싸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파이버가 중국에서도 생산되고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생산이 되는데 가격은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수 콘크리트에 속하는데 이 섬유를 보강한 콘크리트, 철근을 안 넣어도 되죠. 묵은 콘크리트에도 속하는데 요 파이버를 보강한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꼭 이렇게 직접적인 집 짓는데 뭐 큰 이렇게 영향은 없지만은 좀 특수한 재료니까 알아두시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